90년대 이미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우리의 주인공 마두치. 두치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박스무당, 이 작품의 최종 빌런 마빈 박사가 새로 이사를 옵니다. 이놈들아, 운전 똑바로 해! 우리가 알만을 하신가? 이 상자 안엔 해골 무늬가 새겨져 있는 호리병이 있었는데요. 마두치의 짝꿍 뿌꾸가 호리병을 열게 되고 안에서 여러 요괴들이 등장합니다. 귀신이다. 자, 우리들의 환생을 위하여! 건발대! 그렇게 등장하게 된 요괴들 미라, 큐라, 리노, 몬스. 몬스터들은 생긴 것과는 다르게 강아지 뿌꾸를 매우 무서워합니다. 두치는 이들이 자신의 친구가 될 수 있음을 직감하고 동물 학대 시전. 이렇게 해서 요괴 4인방은 두치네 집 옥탑방에서 생활하며 여러 에피소드들을 겪으며 인간이 되기 위해 발버둥 치는 내용이 이 두치와 뿌꾸의 메인 스토리입니다. 괴물들로 뭘 하려는 건진 모르겠지만 마빈 박사는 항상 호리병에 주인공 요괴들을 잡아넣으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매우 단순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 맞습니다. 999년 만에 세상에 나와서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었던 거야. 가슴속에 인간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생기면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었는데 내가 잡아 가둬버렸다. 세계 정복의 꿈을 위해서지. 천년이 되면 이 괴물들은 엄청난 초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때 나의 부하로 만들 생각이지. 설정 신박하면서도 굉장히 진부하고, 두치와 뿌꾸는 1995년부터 98년까지 대원의 어린이 만화 잡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요 팡팡에서 연재됐던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은 1996년 1월부터 같은 해인 7월까지 KBS ETV를 통해 매주 금요일에 방영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원작과 조금은 다른 설정들이 있는데 제목에서 분명 뿌꾸가 완전 주인공처럼 비춰지지만 실상 원작에서는 뿌꾸는 그냥 두치가 데리고 다니는 개에 불과합니다. 해서 애니메이션 버전이 나옴에 따라 뿌꾸의 비중을 높여서 제목값을 하는 애니메이션이 됐죠. 당시 주인공인 마두치와 뿌꾸보다는 이 4명의 요괴에게 인기가 더 몰려 있었고 해서 혜태 제과에서는 요런 아이스크림이 나와서 판매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조스바 짝퉁이죠. 60년대 닌자 하토리 군으로 유명한 후지코 후지오의 몬스터 왕자 몽짱이라는 만화와 매우 컨셉이 비슷해 표절 의혹이 있었습니다. 요괴 멤버 구성이 사실상 미라만 뺀다면 완벽하게 동일한 상태. 하지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에는 큰 차이점을 보였는데요. 몬스터 왕자 몽짱에서는 괴물들의 시점에서 사건 사고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며 이야기를 전개하지만 두치와 뿌꾸는 다들 아시다시피 한편 한편 그냥 일상물에 가까워서 크게 이슈가 되거나 문제가 되진 않았었습니다. 진실은 작가 본인만이 알고 있는 부분이겠죠. 오프닝은 이 애니메이션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대부분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치 두치 세치 네치 뿌꾸빵 뿌꾸빵은 정말 시대의 명가사. 작중에서도 마빈 박사가 요괴들을 호리병에 담거나 강령술 같은 것을 사용할 때 이 주문을 외웁니다. 한치, 두치, 세치, 네치, 뿌꾸, 뿌꾸, 2015년에는 롯데자이언츠의 외국인 타자 짐 아두치의 응원가로도 사용됐었고 2000년엔 포스트 코코볼 CF에서 이 곡의 가사를 바꾼 노래를 CM송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이 작품의 주인공 마두치입니다.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1996년이며 두치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인 86년에서 87년생 정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경찰관, 어머니는 전업주부, 그리고 고등학생인 누나, 애완 겸 뿌꾸와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키가 작지만 농구를 상당히 즐겨하는 모습이 작중에 많이 비춰집니다. 저도 이때는 슬램덩크 애니메이션 보고 농구를 조금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키가 안 커서 시종일관 진지함이라고는 1도 없는 이 작품에서 모든 캐릭터들이 개그를 담당하고는 있지만 마두치만큼의 개그 캐릭터는 또 없을 정도죠. 하지만 인간이 되고픈 요괴들을 도와 집에서 하숙을 시키며 끝까지 친구들을 돕는 정의의 사도 주인공입니다.
드라큘라와 인간의 혼혈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 리더격인 큐라. 999년 전 옛날 루마니아에서 마차 사고로 죽을 뻔했던 여자를 드라큘라가 구해주게 되는데 이들이 큐라의 부모님. 큐라의 아버지는 사실 자신은 드라큘라이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곁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흡혈귀였던 아버지의 사정을 이해한 엄마는 그를 떠나게 되고 엄마는 무책임하게도 큐라를 오빠에게 맡기게 되는데요. 그렇게 흡혈귀로서 외롭게 살아가던 큐라는 마빈 박사에게 잡히며 두치 앞에 등장. 작품 속에서 개별 스토리 주인공으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점점 인간과 동화되며 날카로운 이빨이 서서히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정말 독특하게도 드라큘라 하면 밤에만 활동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큐라는 뱀파이어가 아닌 그냥 드라큘라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대낮에도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유럽의 어느 한 과학자가 인조인간을 만드는 법을 발견하게 되고 그의 제자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몬스의 아버지 인조인간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프랑켄슈타인은 마을 사람들과 쉽게 동화되지 못했고 이런 모습을 오랜 시간 지켜본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신만이 창조할 수 있는 생명체를 만든 것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사고로 벼락에서 떨어져 숨을 거두게 됩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을 창조한 빅터 프랑켄슈타인처럼 똑같이 그가 남겨놓은 자료들을 토대로 새로운 인조인간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바로 몬스. 하지만 그 몬스의 아버지였던 프랑켄슈타인 역시 자신의 외모와 똑같은 또 다른 자신을 창조해냈다는 사실에 크게 자책하고 슬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아버지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 마빈 박사에게 붙잡혀 이렇게 시간이 흐른 뒤 두치와 만나게 됐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둔한 개그 캐릭터이며 기초 지식은 별로 없고 사회성도 굉장히 떨어지지만 정이 많고 친구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가장 먼저 나서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캐릭터입니다. 과거 유럽에서는 평범한 소년이었으나 동생과 함께 다람쥐를 잡으러 갔다 저주받은 전설의 거대 황금 늑대에게 팔을 물리게 되고 늑대인간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리노. 가족들은 안타깝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리노를 동굴 속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끝내 마을 사람들에게 가축을 훔치는 괴물이라는 오명을 받게 되는 리노. 그 때문에 벼랑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 이때 마빈 박사가 등장해 그를 걷어들이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 마빈 박사가 오히려 착한 놈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늑대인간답게 보름달이 뜨면 늑대로서 본성이 드러나 힘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전투력만 봤을 때 몬스보다 더 강한 느낌으로 작품에서 묘사되며 마지막엔 자신을 물었던 전설의 늑대와 결판을 지어야 인간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두치 가족들과 작별하며 엔딩을 맞이하는 캐릭터입니다. 999년 전 이집트 피라미드 속에 있던 그냥 미라였던 미라. 별다른 사연은 없고 그냥 마빈 박사에게 속아 호리병 속에 들어가는 인물입니다. 미쉐린 타이어급으로 덩치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붕대를 풀면 바싹 마른 캐릭터로 나와 마빈 박사와 비슷한 비주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동료들 중에서도 가장 영리하고 현명해 공부를 잘하는 편입니다. 신문을 읽으면서 한자를 배우려고까지 하는 명석한 캐릭터. 이 작품의 몇 안 되는 두뇌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방영 당시 이 캐릭터를 가장 좋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캐릭터를 가장 좋아하셨었나요? 축구선수 이청용을 닮은 마빈 박사. 세계정복이라는 계획을 세워 주인공 일행들을 1000년 동안 봉인해두고 초능력이 생긴 이들을 이용해 세계정복을 하려는 악역이지만 악역 같지 않은 이 작품의 또 다른 개그 캐릭터이자 최종 보스입니다. 나름 강령술과 초능력을 사용해 주인공 일행들을 항상 곤란하게 만들긴 하지만 다른 애니메이션들의 악역들보다는 진짜 지독한 악당이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약간 약골이랄까? 결국 그래서 이 마빈 박사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두치와 뿌꾸 엔딩을 살펴봅시다. 초강력 성장 에너지파를 만든 유명한 박사가 등장합니다. 저 콩에 초강력 성장 에너지파를 발사하면 저건 뻥튀기 옥수수처럼 부피만 커진 게 아니라 성장한 만큼 성분도 많아진 겁니다.
작품 내에서 강수진 성우님이 미라 역할을 맡으셨는데 이 미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명한 박사나 각종 엑스트라 단역들을 거의 대부분 강수진 성우님께서 맡으셔서 1인 다역을 멋지게 소화하셨습니다. 지금보다 풋풋했던 강수진 성우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시다면 KBS 유튜브 채널 옛날TV에서 두치와 뿌꾸 전편이 올라와 있으니 한번 시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쯤 요괴 4인방은 계속해서 두치 일가에 의존할 수 없다며 독립을 선언합니다. 해서 각자 취직을 하기 위해 힘써보지만 괴물같은 비주얼과 전문 지식이 부족해 구직이 어려운 상태. 같은 날 리노는 이 유명한 박사의 차 앞으로 돌진해오는 초딩 고라니를 구해주게 되고 리노의 도움으로 사고를 면한 유명한 박사는 리노를 자신의 조수로서 고용합니다. 이때 우리의 마빈 박사는 이 소식을 듣고 유명한 박사를 납치, 자신이 유명한 박사로 변장해 리노와 초강력 성장 에너지파를 취하는데요. 마빈 박사의 계략으로 리노는 연구소의 비밀 문서를 훔쳐갔다는 누명을 쓰게 되고 이 사건이 확대되어 나머지 요괴 친구들 역시 싹 다 연루돼 경찰에 붙잡혀갑니다. 이 뉴스를 TV로 접한 두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진짜 유명한 박사를 구출합니다. 유명한 박사님이시죠? 그래, 어서 나를 좀. 됐다, 가자. 결국 연구소를 점거하고 있던 마빈 박사는 포위당하게 되는데 이때 마빈 박사는 스스로를 거대화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모두 혼내주겠다. 그러나 바로 체포 완료. 이렇게 마빈 박사는 교도소 철창에 갇히게 되고 일이 잘 마무리된 요괴 4인방은 리노를 사람으로 돌려놓기 위해 리노의 고향으로 떠나며 두치와 뿌꾸는 행복한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상 제대로 된 인간이 되는 요괴는 단 한 명도 없는 슬픈 엔딩이었네요. 자, 오늘은 두치와 뿌꾸에 대한 스토리와 설정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이 두치와 뿌꾸는 어떤 작품이었나요? 댓글로 많은 추억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추억의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를, 영상이 유익하지 않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얄리아재 비디오 얄리였습니다. 아재